이번에는 해외 상황을 좀 체크해보죠. 먼저 독일에 대해서 들어본 뒤에 다른 나라 상황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이민철 씨를 연결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독일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아직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적게는 한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7천 명까지 나오고요. 코로나 사망자도 하루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 감염자가 17,419명이고요. 하루 사망자도 278명에서 한 10만 명 나오고 인구 10만 명당 이 발병률이 103.6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일반 음식점, 상점 영업이 정상적이지가 않고요. 아직 학교 수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3시간 정도만 등교를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지금 같이 있는 지가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재택근무하면서 아이까지 돌보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독일 정부가 현재 코로나 비상 브레이크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작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독일은 유럽에서 나름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나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가을까지 확진자 관리는 어느 정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1차 봉쇄 정책이 1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식당에서 배달이나 픽업만 된다든지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의 만남을 2인 가족으로 제한한다든지 등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었고요. 결국 2차, 3차, 4차까지 연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식당은 배달하고 픽업만 가능하고요. 옷가게 같은 일반 가게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만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가령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있는 사람은 박물관을 갈 수 있고 가게를 예약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예, 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는 하고는 있지만 워낙 지금 방역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제를 하고 있는 국가라서 각 주별로 이 정책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 이 정책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백신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백신 빨리 맞으려고 제가 듣기에는 나이나 직업을 속이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지, 그리고 현재 백신 접종 얼마나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접종 그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5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인구의 3분의 1 이상, 약 한 2,9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인구의 10%, 약 830만 명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하루에 지금 약 한 100만 건 정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백신 접종 위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반 사례가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아무래도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위조하는 방법이었는데 정부에서 백신을 맞을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연휴에는 즉 3차까지의 봉쇄 정책은 확진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봉쇄 정책이었다면은 지금은 최대한 백신 접종자 수를 늘려서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혜택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게를 들어가야 되거나 어떤 식당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접종을 맞았다는 이 증명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행이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과거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은 여행을 가도 된다라는 정부 이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민철님 부부가 모두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 각각이 어떤 백신을 접종하셨는지 하고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소위 말하는 그런 몸의 이상 반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어땠습니까? 네, 일단 제 아내가 먼저 백신을 맞았고요. 그게 화이자 1차 접종을 한 3주 전쯤에 맞았어요. 곧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 화이자 백신은 우선순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알레르기가 평소에 굉장히 심해가지고 담당 의사에게서 접종을 맞겠느냐며 먼저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뭐 특별하게 뭐 이상 반응은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도 백신을 먼저 좀 맞기 위해서 담당 의사한테 혹시 백신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좀 미리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당일에는 특별한 그 이상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약간의 미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왼쪽 어깨에 맞았는데 이 왼쪽 어깨가 좀 뭐라 그러죠? 좀 결리는 현상?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어깨가 올리는 게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독일에서 화이자 백신보다 인기가 높아서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국내에는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맞는데 독일은 화이자 백신을 6주 간격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간격으로 맞아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분들이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과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은 일정 관리가 좀 더 편하다. 4주 간격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치솟아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특별하게 일정 관리 때문에 백신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에 따라서 우선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가 좀 이게 갈리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여기서 우선 접종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혹은 뭐 이런 위험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맞는 백신이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더 맞아야겠다 이런 선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여행 가는 게 정말 중요해서 7월, 8월 달 여행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위해서 최근에 그런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민철 님도 혹시 어디 여름에 여행 가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당연히 세우고 있고요. 저도 원래는 한국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게 가기가 좀 제약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백신을 맞은 큰 이유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여기 호텔 숙박비라든가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 30% 이상 지금 올라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독일하면 사실 또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행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독일 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옥토버 페스트가 취소가 되면서 이 행사 관련 뭐 회사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실망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반 독일 사람들한테 옥토버 페스트는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네. 우리 이 여름휴가부터. 독일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철 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한 몇 가지 독일 사례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접종 간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정도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연락도 오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는 6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간격으로 맞는다고 하던데, 일단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종 간격이 달라도 항체 형성되는 데는 문제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게 접종 간격을 국가마다 약간 다른 게 예컨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에서 12주인데 우리는 이제 12주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은 4주에서 12주니까 독일은 4주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3주를 권장하기는 하지만 6주 이런 것도 6주가 되려고 하면 이제 데이터로 확실히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각 국가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자기 국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어떤 걸 선택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것은 효과가 있는 범주 내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대차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독일 국민들은 여행이 굉장히 가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시즌에 맞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전해드렸지만 독일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킨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부정적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독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독일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면은요. 독일은 여태까지의 확진자가 36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망자가 86,700명이니까 뭐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독일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의 2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도 확진자가 360만 명, 사망이 8만 6천 명이고요. 역대 가장 많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때는 32,500명 정도가 나왔던 때가 있고요. 하루 최대 사망자는 1,250명 가까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신 접종이 거의 35% 정도 1회 접종이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하루에 여전히 1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나오니까 독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는데 이제 독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혈전 문제 또 어떤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독일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이 최근에는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백신이 아니고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18세 이상에 대한 연령 제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정 연령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60세 미만은 접종을 금지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데 18세 이상 전 연령에 대해서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이 되면 독일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여행을 갔다가 독일은 확진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곧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 문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이 여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통제를 못하게 되면은 다가올 가을 겨울에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이런저런 거를 가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자는 화이자대로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제네카대로 아무튼 가용 가능한 모든 백신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해서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해야 향후 가을, 겨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독일의 상황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독일 측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뭐랄까요 어깃장을 놓지 말았을 걸. 그것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또 안 좋아진 데는 또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제 국민들에게 정부가 먼저 불신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게 한 그런 원인이고 여전히 그런 점에서 경제나 사회 활동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책이었다라고 아마 스스로들도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유럽 아닌데요. 상반되는 사례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으로 초기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이네요. 영국에서 2천여 명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같은 날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서 역시 노마스크로 경기 관람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국이 이런 대형 행사에 대해서 계속하는 실험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영국인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상황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도 확진자가 여태까지 거의 450만 명에 나왔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많은 6천만 명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확진자가 거의 450만 명 나왔고요. 여태까지 사망자가 12만 거의 8천 명이나 나왔으니까 대참사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6만 8천 명이 나온 적도 있고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820명 가까이가 사망한 적도 있으니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 5월 10일 날부터 보게 되면은요. 지금 영국은 백신 접종이 거의 70% 정도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는 2,000명 수준이 나옵니다만은 사망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게 나올 때는 하루에 4명, 좀 많이 나올 때가 하루에 한 15명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확진자가 다소 많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과 사망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게 백신의 효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영국은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각종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마스크로 달리기도 해보고 노마스크 상황에서 대규모 어떤 행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백신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국에서의 이런 일련의 실험들이 향후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 우리가 다룰 건데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백신 접종을 1회나 2회차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위중증으로 또 사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양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본인이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 점이 CDC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런 일련의 실험을 한다고 해도 크게 위험성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영국 정부가 예견하는 결과를 낼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더 발빠르게 일상생활의 복귀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상당히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CDC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더 여쭤보죠. 그 말씀해주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스타벅스, 디즈니월드 이런 곳들도 노마스크,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 이런 식의 그 방침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도 백신 접종이 이제 60%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은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학생들은 백신 접종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임상이 완료되어서 곧 12세부터 15세까지의 결과가 인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들도 대규모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도 이제 노 마스크가 되겠죠. 그러는데 이제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조금 전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과에 의하면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확실히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외를 막론하고 노마스크를 권장한다. 물론 이제 어떤 주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일상생활의 복귀 쪽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대규모 백신 접종이 될 경우에는 훨씬 빨리 일상생활의 복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만 상황을 한 가지 짚어볼까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방역 모범국이었잖아요. 확진자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대만인 경우에는 대만은 우리 인구의 거의 절반이니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대만은 여태까지 확진자가 1682명 나왔고요. 사망자가 12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라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3,300명 수준, 그 다음에 사망자가 24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대단히 통제가 잘 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제가 잘 됐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가 잘 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1년 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통제가 잘 됐는데 최근에 하루에 180명이 쏟아지는 이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 당국이 발칵 뒤집히고 더더구나 일상 생활용품을 사재기하는 등의 일종의 이제 대란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온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대만은 여태까지 통제가 잘 돼 있었으니까 백신 접종을 상당히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대만인 얼마나 경우에는 됐습니까? 백신 접종 0.8% 전 정도밖에 안 국민 됩니다. 대비? 그렇습니다. 예. 우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2배로 늘리면은 뭐 1.6% 네네.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기존에 워낙 통제가 잘 돼 있었으니까 백신 접종이 안 되면서 지금 현재 0.8%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일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대만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작년에 역대 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통제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제를 잘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대만 앞에 주어진 것은 역시 백신 접종의 속도, 예. 백신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대만 생각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여태까지 마스크나 거리두기로 통제를 잘 해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백신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통제가 잘 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백신 접종을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대만 당국이 아주 예.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독일 사례 그리고 영국 사례, 대만 사례를 좀 들면서 여러 가지 백신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코로나19 전반적인 세계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얼마나 빨리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느냐가 코로나19 종식과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가는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을 한 해외 출입국자들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백신 접종 예약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6월 말까지 이제 1,300만 명을 백신 접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300만 명이면은 우리 인구 대비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25% 정도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백신 접종이 25% 정도 일어나면은 상당한 변화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1,300만 명이면은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0만 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되면 이제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에 있어서의 그런 제한 조치를 또는 자가격리 같은 걸 해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백신 접종이 25%, 30%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안전한 국가가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때의 두둑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지원은 이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훨씬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되었던 아니면 지자체가 하는 어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지역 화폐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가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현금 지원을 또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의 스타벅스나 디즈니랜드처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뭐 어떤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백신 예약률, 접종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들이 있는지 그 리포트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짧네요.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대우 교수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요.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